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회독법,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회독법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회독법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돌려서 읽는 방식이라고 그러죠. 돌아올 회자, 그 다음에 읽을 독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독이라고 하면 돌려가며 읽는다. 책을 한 번 읽고 이제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돌려가면서 읽는 거죠. 이게 성인 수험생 분들이 이제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옛날 고지생 분들이 많이 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성인 수험생이 아닌 분들한테 좀 생소한 용어일 수 있고, 그 다음 성인 분들한테는 제대로 된 방법을 몰라서 아직 좀 적용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고, 근데 여기 대해서 이제 효용성을 조금 문제를 삼는 분들도 있으세요. 뭐 예를 들어 어떤 분이 N해독 공부법에 대해서 N해독 회독법에 대해서 좀 비판하겠다라든지 효과가 없다, 또는 7번 읽기 독서법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이 효과가 없다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계시지만, 이제 직접 안 해보셔서 그렇고 누구나 쓰고 있고, 실제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그러니까 책을 한 번 봐서 끝나는 게 아닌 경우는 다 하는 거예요. 책을 2번 이상 읽으면 다 회독을 하는 거고 돌려가며 읽는 거고, 다만 이제 그분들이 비판하시거나 지적하신 취지는 내가 이걸 한 번 눈으로 그냥 여러 번 눈으로 보고 끝내는 게 무슨 공부냐라는 취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공부를 자체를 쓰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나 하고 있고, 심지어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하고 계시다. 한 번 읽고 책을 모두 외울 수 있는 분이 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그냥 여러분들 핵심이 이제 중요해요. 그럼 회독이라는 게 뭐냐? 제가 이제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단계별로 목표가 있어요. 공부할 때 인풋도 있고 아웃풋도 있죠. 그 인풋과 아웃풋 과정에서 내가 해야 되는 작업들이 서로 차이가 나거든요. 오늘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큰 오해 중에 하나가, 혹시 회독이라는 게 눈으로만 하는 거냐 이렇게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같은 오해가 생기는 것 같은데, 회독이라는 건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연필을 쓰셔도 되고 형광펜을 쓰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책을 2번째, 3번째 읽을 때는 볼펜으로 칠하고 형광펜으로 하고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이 회독법에 대한 오해는 눈으로만 하는 거다, 눈알로만 하는 거다라는 어떤 거기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그런 관념들 조금 정리를 싹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누가 쓰는 게 좋냐? 이거는 제한이 없어요. 성인이든 아니면은 어리든, 아니면은 그게 중고등학생이든, 내가 사회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그냥 책을 여러 번 읽을 때는 누구나 회독법을 쓴다.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만 예외는 딱 있죠. 나는 한 번만 책을 봐도 모두 외울 수 있다. 이러면은 회자가 성립을 하지 않아요. 회라는 게 회전할 때 회자잖아요. 그죠? 돌려가면서 책을 읽어야 되는데 돌려가면서 읽을 필요가 없겠죠. 조금 이제 재수없다라고 속칭 표현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존재를 하지만 한 번 봐서 외워지는 게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책을 읽으셔야겠죠. 그 다음에 한 번만 봐야 되는 책들도 존재를 해요. 여러분들이 무슨 운전면허 시험을 치러 갔는데 그 문제집을 5번, 6번 보시고 이럴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한두 번 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그때 빠진 부분 보충하는 정도 느낌일 거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 번만 보고 끝낼 책들, 아니 유머집이라든지 이런 걸 회독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두 쓰이는 방식인데 한 번만 보고 끝낼 능력이 있거나 한 번만 봐야 돼 대상일 때는 예외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풋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선제적인 지식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리가 인풋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친밀함, 즉 인지가 돼야 되고, 그 후에 이해를 하고 마지막에 암기를 하는 거예요. 이 3가지 과정을 나눠가지고 하는데, 이 암기하는 부분이랑 그다음 아웃풋 과정은 회독에서 보통 같은 단계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인지부터 이해까지 어떤 회독을 쓰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핵심은 뭐냐면, 먼저 전체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회독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전체를 집어넣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겠죠.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린 하루 30분 읽는 힘,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빠르게 책을 넘기는 걸 보고 어떤 분들이, 아니 어떻게 책을 이렇게 빨리 보시나요 변호사님, 독해력이 좋은 거 아니에요, 글 읽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게 아니라 보는 대상이 한정적인 거예요. 처음에 책을 읽을 때는 목차 중심으로 전체 글의 뼈대, 구조, 얼개 이런 거를 머리에 집어넣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빨리 읽을 수밖에 없고 시간이 적게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 이후부터 우리가 내용적인 부분을 읽을 때는 책의 두께라든지 난이도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겠지만 점점 시간이 늘어가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림 보이시죠? 점점점 간격이 넓어진다. 이게 처음에 인지부터 이해까지 회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제 정독하는 과정에서는 좀 시간을 길게 가져가 주셔야 되고, 보통 일주일 단위로 했을 때는 하루, 이틀, 4일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쪼개가지고 점점 좀 늘려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 내가 처음에는 전체를 이제 읽으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부분들 정독을 해서 읽었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 근데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조 회독이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건데 전체로 시작했다 부분을 팠다가 다시 전체로 와야 된다는 게 우리가 옛날 우리 한국에서의 어떤 고등고시 합격자들 합격 수기부터 그 다음에 쪽 옆에 있는 일본, 미국 다 요즘에는 그런 공부법에 대한 연구들이 축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공부해서 부분을 팠다가 다시 전체로 마무리한다. 이게 일종의 정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회독을 뭔가 이렇게 기간을 늘려가면서 이해를 했어요. 끝내지 마시고 전체를 한 번 더 내가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정리해 준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고 가끔 보다 보면 유튜브 영상 중에 굉장히 많은 게 기출 회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문제를 회독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교재든 문제집이든 상관은 없는데 문제집에서는 해설 부분을 회독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해설을 보려면은 문제가 있어야겠죠. 근데 순서가 해설을 읽고 문제를 읽어서 내가 전체적인 지식을 머리에 집어넣어준다. 그래서 최소 한도에서 공부를 해서 내가 합격점만 딱 받겠다는 목표를 세울 때는 그런 식으로 하죠. 여러분들이 운전면허 시험에서 쓰시는 방식과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의 어떤 난이도라든지 종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내가 어떤 대상을 가지고 회독할 건지는 선별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 단어라든지 수학 공식 이런 데는 적용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단어라는 거는 회독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얘는 그냥 그 단어 자체를 주기가 짧잖아요. 그거 암기해가지고 나중에 그거는 내가 한 번 머릿속에 들어갔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그죠? 단어집을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지 머리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구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어는 이걸 기억을 머리에 넣고 유지하는 걸 리텐션이라고 그래요. 기억에 이거는 유지하고 아웃풋하는 암기의 대상인 거지 이건 이해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 회독은 이 인지랑 이해까지의 단계죠. 단어는 암기의 대상, 암기 아웃풋의 대상이지 그거를 내가 이해하고 이런 영역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어원을 공부하신다든지 이런 건 이해의 영역일 수 있지만 그건 좀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수학 문제 이런 것들도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공식이 들어있는 걸 전제로 내가 아웃풋하는 훈련을 하는 거지 이걸 뭐 그 문제 자체를 내가 인풋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적어도 인지, 그 다음에 이해까지 회독은 이 부분에 쓰이지 않는다.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 단계를 넘어가면 암기가 있죠. 인풋의 마지막 단계. 보통은 고수들은 이 암기랑 아웃풋을 같이 회독을 또 주기를 따로 짜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기간을 줄이는 부분들도 이제 밑에 적어뒀지만은 이 표시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면을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아무런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는 책, 제가 그냥 법학책을 제 거 하나 긁어갔는데 제 책이 제 책. 저작권 문제가 없는 제 책인데 근데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으면은 내가 아웃풋할 대상이 없어요. 아웃풋을 하려면 힌트가 있어야 돼요. 문제가 있어야 내가 지식을 아웃풋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처럼 뭔가 표시가 돼 있어야 돼요. 밑줄 끊는 이유, 책을 정리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번은 정리를 꼭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책이 표시가 된 거를 쭉 읽어나가면 뭐가 되겠죠? 자동으로 아웃풋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OX 문제집을 어떻게 활용한다든지 저희 아버지 방식 이런 것도 한번 소개해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은 손쉽게 아웃풋을 위한 책 정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전제가 돼 있어야 된다. 이걸 하고 나서 책을 읽어야만 이제 아웃풋, 암기 두 개가 함께 되는 회독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그냥 눈알이 책을 자꾸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회독이라는 지 7번 읽기가 의미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이제 지적하시는 거예요. 왜? 직접 안 해보신 부분들도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문제일 거라고 이제 추론을 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지적해 주시는 건데 적당한 전제장치만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고수들은 다 이런 방법을 쓴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을 알고 하셔야 의미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인지랑 이해까지 단계 점점 늘려가면서 회독을 했죠. 근데 여기서는 줄여나가면서 회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암기력이 좋으신 분들은 기억을 끄집어내 본다라고 이제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점점 기간을 줄여나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여러분들, 특히 공시생분들이 쓰시는 8421.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 완전 비추해요. 여러분들 8421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 동안 차라리 이해를 조금 더 하시는 게 나아요. 이건 아웃풋 할 때 쓰는 방식이죠. 그래서 8421이라고 하면 사실상 8기간 안에는 인지랑 이해에 대한 부분들도 좀 들어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그래서 아마 거기서 어떤 일정한 공식을 딱 제시를 해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기간을 짜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뭐 4321이라든지 아니면은 421 이 정도가 좋아요. 아웃풋하고 마지막에 이제 암기하고 이런 거 반복해 줄 때.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뭐다?
점점 기간을 줄여나가면서 아웃풋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점점 더 중요한 것에 내가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고 뇌를 반복적으로 자극해 주면서 이제 내가 좀 기억을 빨리 끄집어내보고 그 다음에 유지시키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죠. 암기하는 훈련을 해주는 거죠. 그죠? 기억이 암기라는 건 사실 유지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또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변호사님 A라는 과목이 있고 B라는 과목이 있으면 A라는 과목을 뭐 며칠 동안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짧은 주기로 A 또 보고 또 짧게 봐야 되냐. A만 그래서 연속 3, 4번 봐야 되냐. 아니면 B랑 섞어보는 거냐? 답은 섞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A라는 거 보고 B라는 과목을 똑같은 순서로 봐요. 4일이면 4일 이렇게. 그 다음에 3일씩 봐야 된다고 하면 다시 A 3일, B 3일. 그 다음에 A 2일, B 2일. 그 다음에 A 하루, B 하루 이렇게. 교차로 넣어줘야만 내가 기억이라는 거는 망각했다가 살릴 때 강화되고 유지가 되거든요. 만기라고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이거는 특히 서구 쪽에 우리가 미국 쪽에 이런 굉장히 교육 자료가 굉장히 축적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기라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이용하려면 내가 여러 개 과목을 섞어가지고 주기를 짜주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 또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이게 금과 옥조가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될 기간이 아닌 거예요. 8421이라든지 4321이라든지 42일 이런 것들은 내가 최대한 타이트하게 짜놓고 왜 타이트하게 짤까요? 보통 이런 거 할 때 시험 직전이기 때문에 나의 스스로에 대한 다짐으로써 내가 타이트하게 짜는 거예요. 해이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만 수정해도 되겠죠. 해이해지지만 않는다면. 즉 내가 이렇게 하면 죽을지도 몰라 정도 일단 처음에 계획을 세워요. 그 후에는 점점 하다가 진짜 죽겠어요. 여러분 진짜 조금씩 계획을 수정해 나가면 돼요. 4, 2, 1로는 안 되겠네. 5, 2 정도로 바꿔보자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정해 나가는데 마지막에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각 단계가 갖는 효과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결국에 시험 문제를 잘 푸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 돼야겠죠. 그죠? 그게 암기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회독법 그동안 참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정리할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A to G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회독법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 좀 골라서 들으시면서 반복적으로 들려주셔야 돼요. 저는 손쉽게 이해되고 막 한 번만에 막 보면은 막 요약이 된다는 이런 영상 안 올려요, 여러분들. 그럼 비법도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핵심적인 기술로 만들어주시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